한 팀의 주장이라고 한다면 팀에서 가장 신뢰를 받는 선수이자 팀을 하나로 뭉칠 수 있는 리더십을 지닌 선수라고 할 수 있겠죠. 그만큼 주장이라면 팀에서 아주 중요한 선수라고도 할 수 있는데, 축구계에서는 가끔씩 주장직을 맡았던 선수가 여러 이유를 통해서 그 주장직을 박탈당하는 다소 보기 힘든 일이 발생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한 팀의 주장이었지만 그 주장직에서 박탈됐던 선수들에 대해 준비해봤습니다. 프리미어리그의 아스날은 2007년 팀의 레전드 공격수였던 티에리 앙리가 바르셀로나로 이적하면서 앙리가 맡고 있던 주장 자리가 공석이 되어 말았죠. 그리고 아르센 벵거 감독이 선택했던 아스날의 다음 주장은 2006년 첼시에서 아스날로 이적해오면서 아스날에선 이제 2년차에 불과한 선수였던 윌리엄 갈라스였습니다. 당시 아스날의 무패 우승 멤버였던 질베르투 실바의 주장 선임이 예상됐었지만 아스날의 새로운 주장은 실바가 아닌 갈라스였는데, 갈라스는 아스날의 주장으로서는 다소 아쉬운 리더십을 보여주게 되죠. 갈라스는 주장을 맡았기 때문에 팀의 기둥 역할을 해줬어야 했지만 불같은 성격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경기 도중에야 팀의 승리를 위한 승부욕이었다고 감싸 안아줄 수는 있겠지만 0809 시즌 갈라스가 만들어낸 문제는 아스날 팬들도 좋게 볼 수는 없는 일이었죠. 이 갈라스는 아스날 선수단과 관련된 좋지 않았던 내용을 언론에 이야기하면서 문제를 키운 바 있었죠. 갈라스는 A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팀 내 몇몇 선수들이 특정 선수에 대해 불만을 털어놓는다 라며 선수단 내의 문제를 언론에 유출시키더니, 선수의 이름은 언급하지 않겠다 했지만 저는 31살이고 그 선수는 저보다 6살 어리다 라는 말까지 인터뷰로 남기게 됩니다. 당시 기사에 따르면 갈라스보다 6살 어린 선수는 반페르시, 사냐, 에부에였다고 하는데, 이건 좀... 주장이라는 선수가 선수단 문제를 언론을 통해 이야기하는 건 아무리 봐도 좋게 생각할 수가 없는 일이었고, 벵거 감독은 결국 0809 시즌 도중 갈라스의 주장직을 박탈, 세스크 파브레가스가 아스날의 새로운 주장으로 선임되게 되죠. 이후에도 갈라스는 아스날에서 사미르 나스리와의 불화로도 문제가 생겼고, 본인의 실력과는 별개로 아스날에서 주장으로서는 그리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아스날은 갈라스 이후에도 주장직과 관련된 잔혹사가 꽤 많았던 클럽이었으니 요건 좀 이따가. 독일의 명문 바이에른 뮌헨에서 1군으로 데뷔했던 나이가 17살. 당시 뮌헨 최연소 분데스리가 데뷔 기록을 새롭게 썼던 피에르 에밀 호이비에르는 기대받는 유망주긴 했지만 뮌헨에서 1군 정착까지는 하지 못했고, 같은 독일 클럽의 임대를 거쳐 2016년 프리미어리그의 사우스햄튼에 입단하게 되죠. 그런데 오히려 잉글랜드 무대가 잘 맞았는지 호이비에르는 사우스햄튼에서 총 4시즌을 뛰면서 134경기에 출전, 사우스햄튼의 주축 멤버로 성장하게 되고 18-19 시즌 중반부터는 사우스햄튼의 주장으로까지 선임되게 되죠. 당시 호이비에르가 23살에 불과한 어린 선수였음에도 주장으로 선임됐던 것을 보면 이 호이비에르의 에너지 넘치는 플레이 스타일과 리더십이 뛰어났다는 방증이기도 했죠. 다만 호이비에르 역시 사우스햄튼에서 문제를 만들면서 그 주장직을 박탈당하게 됩니다. 때는 19-20 시즌, 계약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던 호이비에르는 팀과의 재계약이 아닌 토트넘으로의 이적을 원하는 움직임을 보여줬고, 주장이 팀을 떠날 것이라는 이야기는 팀을 흔들기에 충분했기 때문에 랄프 하제니틀 감독은 이 호이비에르의 주장직을 박탈하게 되죠. 구단 입장에서는 이미 마음이 떠난 선수를 주장직에 두는 것이 찝찝할 수밖에 없었고, 결국 호이비에르는 2020년 예상했던 것처럼 토트넘으로 이적, 사우스햄튼과는 그리 좋지 못한 마지막을 맞이하게 됩니다. 물론 선수가 더 큰 클럽으로 이적하는 것은 언제든 생길 수 있는 일이긴 하지만, 시즌 도중에 자신의 토트넘 관련 이적설에 좋아요를 누르면서 본인의 이적설에 불을 지피는 일은 주장으로선 그리 좋은 행동은 아니었던 것 같네요. 독일 분데스리가의 샬케는 2011년 팀의 성골 뉴스이자 어린 나이부터 주장직을 맡고 있던 골키퍼 마누엘 노이어를 바이에른 뮌헨에게 내주면서 슬픔을 겪게 되는데, 2020년 샬케는 그 아픔을 또 한번 겪게 되죠. 바로 샬케에서 1군 데뷔를 함께하고 18-19 시즌 주전 골키퍼로까지 성장하게 된 알렉산더 뉘벨 때문이었습니다. 뉘벨은 18-19 시즌이 주전으로 뛴 첫 시즌이었지만 샬케에서 제2의 노이어라고 불릴 정도로 안정감을 보여주게 되고, 거기에 팀에서 유스 시절을 보냈기 때문에 팬들의 사랑이 더 각별한 선수였다고 할 수 있었죠. 겨우 23살에 불과했던 뉘벨이 19-20 시즌 샬케의 주장으로 선임될 정도였던 것을 보면 샬케 팬들이 이 뉘벨에게 거는 기대는 엄청났다고 할 수 있었는데, 놀랍게도 뉘벨은 자신이 주장으로 선임됐던 그 19-20 시즌 도중에 다음 시즌 팀으로 옮기는 이적을 성사시키게 되죠. 심지어 과거 노이어와 마찬가지로 또 한 번 바이에른 뮌헨으로의 이적이었습니다.
리벨은 당시 샬케와의 재계약을 거절하고 다음 시즌 자유계약으로 바이에른 뮌헨으로 합류할 것을 확정지었으니 이거 샬케 팬들이 분노하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었고 결국 샬케는 리벨의 주장직을 한 시즌도 다 되지 않아서 박탈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20-21 시즌 바이에른 뮌헨의 골키퍼는 노이어와 리벨, 샬케에서 영입한 두 선수가 맡게 됐는데 다만 리벨은 뮌헨에서 샬케 출신 선배 골키퍼의 벽을 넘을 수 없었고 20-21 시즌 단 4경기 출전에 그치고 말았죠. 거기에 아직까지도 뮌헨의 주전 골키퍼가 아닌 임대 생활을 보내고 있는 것을 보면 차라리 샬케에 남았으면 어땠을까 본인은 생각이 들 수도 있겠네요. 네 번째로 선정한 선수는 현재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7시즌째 뛰고 있는 맨유에서 희노애락을 제대로 겪은 수비수 해리 맥과이어를 선정했습니다. 17-18 시즌과 18-19 시즌 레스터 시티의 핵심 수비수로 활약하던 맥과이어는 2019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로의 이적을 선택. 맥과이어는 당시 1,200억가량의 수비수 역대 최고 이적료 기록을 세우며 맨유로 합류하게 되죠. 그리고 맥과이어는 19-20 시즌 합류 첫 시즌 리그 전경기 풀타임 출전을 포함해 시즌 55경기에 출전하면서 순조롭게 맨유의 주전으로 정착. 심지어 당시 맨유의 주장직을 맡고 있던 애슐리 영이 겨울 이적 시장에 인터밀란으로 이적하면서 맨유는 주장 자리가 공석이 됐는데 그 주장 자리를 이제 입단한 지 반년밖에 되지 않았던 맥과이어가 맡으면서 맥과이어는 첫 시즌부터 맨유의 중심으로 발돋움하게 되죠. 그만큼 맥과이어의 리더십이 좋았다는 뜻이기도 했겠지만 맥과이어의 이후 맨유 생활은 순탄치만은 않았죠. 맥과이어는 시즌을 거듭할수록 안정감보다는 부진한 모습을 더 자주 보여주게 되고 막대한 이 종류의 주장을 맡고 있는 선수의 부진은 팬들의 먹이가 되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던 맥과이어는 결국 23-24 시즌 테나하 감독으로부터 주장직까지 박탈당하면서 이제 맨유에서는 거의 포기한 선수로 남을 위기에 처하게 되죠. 사실 까여도 너무 까여서 조금 안쓰러울 지경이긴 했는데 그래도 주장직에서 내려온 23-24 시즌부터 맥과이어는 그나마 나아진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하죠. 여전히 느린 속도에서 나오는 불안감은 있었지만 높은 제공권에서 나오는 클러치 득점을 포함 그 전에 부진하던 시기에 비하면 확실히 나아진 모습이었다고 평가받을 수 있었죠. 물론 맨유는 23-24 시즌 리그 8위, 24-25 시즌 리그 15위로 도저히 맨유의 성적이라고는 생각되지 않는 처참한 시즌을 보냈기 때문에 수비진 중 한 명이었던 맥과이어도 비판에선 자유로울 순 없었지만 어떻게 이번 25-26 시즌까지도 생존에는 성공. 거기에 강인한 프로의식과 리더십은 확실한지 25-26 시즌 부주장에 임명되면서 다시 주장단에 복귀하게 되는데 이거 다시 완장 달았다고 훅 가버리는 건 아닐지 맨유 팬들은 초조할 수도 있겠네요. 앞서 나왔듯이 선수들이 주장직을 박탈당하는 이유로는 팀 내 기강에 문제를 만들거나 다른 팀으로의 이적을 원하거나 너무 부진한 성적을 보여주거나 여러 이유가 있었는데 여기 5번째로 선정한 주장직을 박탈당한 선수는 그 선수들과는 다른 거친 성격 때문에 주장직을 박탈당하게 되죠. 그 주인공은 바로 이름만 들어도 무슨 짓을 했을지 알 것 같은 선수 조이 바튼입니다. 맨체스터 시티와 뉴캐슬, QPR을 포함 잉글랜드 무대에서 대부분의 커리어를 보낸 이 미드필더는 사실 축구 실력과는 별개로 불같은 성질머리로 인해서 문제를 만드는 것으로 유명한 선수기도 했죠. 클럽 커리어 통산 9번의 퇴장. 거친 플레이로 워낙 유명했던 바튼인데 이 바튼도 QPR에서 커리어를 보낸 당시 주장직 박탈을 경험한 바 있습니다. 때는 2011년 QPR에 합류했던 바튼은 합류 첫 시즌부터 주장직을 달게 되는데 이 11-12 시즌은 QPR이 아슬아슬하게 강등을 피한 시즌이자 맨체스터 시티가 기적적인 프리미어리그 우승을 달성했던 시즌. 그리고 그 맨시티의 우승이 결정됐던 경기가 바로 38라운드 QPR과 맨시티의 경기였죠. 그리고 그 중요한 경기에서 바튼은 사고를 치게 됐으니 당시 바튼은 카를로스 테베즈와 자리 싸움을 펼치다가 여기서 팍 제대로 팔꿈치를 갈겨버렸죠. 바튼은 이 비신사적인 파울로 인해서 다이렉트 퇴장을 당했고 수적 우위를 가져간 맨시티는 후반 막판 아구에로의 극장 득점으로 프리미어리그 첫 리그 우승이라는 대업을 달성하게 됩니다. 그나마 다행인 점은 QPR의 강등권 경쟁 상대였던 볼튼이 무승부를 기록하면서 QPR이 강등까지 당하는 수모는 피할 수 있었다는 점이었는데 그와 별개로 바튼의 이 폭행은 징계를 피할 수 없는 행동이었습니다. 심지어 테베즈만 팬 것이 아니고 곧바로 아구에로까지도 때렸던 상황이라 결국 바튼은 이 행동들로 인해서 주장직 박탈, 벌금, 출장 정지까지 무거운 징계를 받게 되고 그 다음 12-13 시즌 마르세유로 임대를 떠나게 됩니다. 물론 마르세유 임대 후 본인이 임대간 사이 2부 리그로 떨어진 QPR로 돌아와서 주장직을 다시 맡긴 하지만 이런 류의 주제에서 빠질 수 없는 바튼 역시 주장직 박탈이라는 타이틀을 손쉽게 따낼 수 있었습니다.
13-14 시즌 인터밀란의 심장이었던 주장 하비에르 사네티가 은퇴한 후로 인테르의 주장직을 물려받았던 선수는 14-15 시즌 당시 인테르 5년차 시즌을 보내고 있던 수비수 안드레아 라노키아였죠. 하지만 라노키아는 팀의 주장직을 맡기엔 당시 실력적으로 부족함을 드러내고 있던 선수였고, 라노키아는 한 시즌 만에 인테르 주장직을 다른 선수에게 넘기게 됩니다. 그렇게 15-16 시즌 인테르의 새로운 주장이 됐던 선수는 그전 14-15 시즌 리그에서만 22골을 넣으면서 득점왕을 달성한 인테르의 주축 공격수로 성장하게 된 마우로 이카르디였죠. 사실 확실한 실력을 보여주는 팀의 에이스급 선수가 주장을 맡는 것은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선택이긴 했고, 이카르디는 주장직을 맡은 이후에도 15-16 시즌 리그 16골, 16-17 시즌 리그 24골, 17-18 시즌 리그 29골까지 팀의 공격을 이끄는 핵심 선수로 활약을 이어나가게 되죠. 그런데 이카르디가 주장직을 박탈당했던 이유는 많이 알려졌듯이 이카르디의 아내이자 에이전트인 완다나라의 영향 때문이었죠. 이적 시장마다 이적서를 양산시키면서 구단에게 지속적인 스트레스를 주던 완다나라였지만, 이카르디가 그만큼 실력이 있었기에 주장직에는 변함이 없었는데, 완다나라가 인테르 선수들에 대한 이야기를 TV 프로그램에서까지 이어나가자 이카르디는 구단과 선수들의 지지를 잃을 수밖에 없었죠. 결국 인테르는 이카르디의 주장직을 박탈하고 새로운 주장으로 한다노비치를 선정. 이카르디는 주장직을 박탈당하자 팀 소집까지 거부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구단과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되고, 결국 19-20 시즌 인터밀란을 떠나 PSG로 이적하게 되죠. 역시 좋은 주장을 갖기란 어려운 법이네요. 03-04 시즌까지 첼시의 주장직을 맡고 있던 프랑스의 레전드 수비수 마르셀 드사이는 2004년 첼시를 떠났고, 첼시는 포르투를 이끌고 03-04 시즌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달성한 주제 무리뉴가 새롭게 감독으로 부임, 변화의 시기를 맞이한 팀이었죠. 그리고 무리뉴 체제에서 첼시의 주장을 맡게 된 선수는 이후 첼시의 레전드로 성장하게 되는 수비수 존 테리였습니다. 그리고 존 테리의 주장 첫 시즌이었던 04-05 시즌, 무리뉴의 첼시는 프리미어리그 역대 최강의 수비력을 과시하는 팀으로 발전. 04-05 시즌 리그 15실점이라는 괴물같은 수비력을 기반으로 리그 우승을 달성하게 되죠. 그리고 존 테리 역시 첼시에서 주장 원장을 차기 시작한 후로 첼시의 대체 불가능한 수비수로 성장하게 되고, 강력한 리더십을 통해 첼시의 주장으로 오랜 시간 첼시의 수비를 책임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뛰어난 수비력과 리더십을 겸비한 수비수는 2006년부터 잉글랜드 국가대표팀에서도 주장원장을 책임지게 되죠. 하지만 존 테리는 2010년 그 잉글랜드 대표팀 주장직을 박탈당하게 됐으니 그 이유는 아시다시피 존 테리의 불륜 의혹이 나오면서였죠. 불륜이란 사실 자체로도 비난을 피할 수 없었는데, 그 상대가 하필이면 같은 잉글랜드 대표팀 선수이자 과거 함께 첼시에서 뛰기도 했던 풀백 웨인 브릿지의 애인이었다는 사실. 그로 인해 만들어졌던 사건이 웨인 브릿지가 존 테리와의 악수를 거부했던 일이었고, 이건 사실 주먹질을 안 한 게 대단한 것 같기도 하죠. 결국 사생활 문제로 인해서 존 테리는 2010년 2월 잉글랜드 국가대표팀 주장 자리를 박탈당했고, 잉글랜드의 주장 자리는 리오 퍼디난드에게 넘어가게 되죠. 물론 실력적으로는 첼시와 잉글랜드의 레전드 선수임은 분명하지만, 축구장 밖에서의 문제는 존 테리의 평가를 스스로 깎아먹게 만드는 일이었고, 주장 박탈 정도면 오히려 소박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네요. 사실 프리미어리그의 아스날은 주장직과 관련된 씁쓸함이 많은 팀 중 하나죠. 때는 16-17 시즌, 당시 아스날의 주장원장을 차고 있던 선수는 2010년 아스날에 합류해서 아스날에서 어느덧 7번째 시즌을 보내고 있던 수비수 로랑 코시엘니였습니다. 사실 부주장이긴 했지만 메르테사코의 부상으로 인해서 코시엘니가 주장이나 다름없었던 상황. 일명 코드보라고 불릴 정도로 영입 당시엔 큰 기대가 없었던 선수였지만, 코시엘니는 아스날에서 안정적인 수비를 보여주면서 아스날의 주전 수비수로 성장하게 되고, 팀 내에서 짬도 충분히 찼기 때문에 16-17 시즌 코시엘니가 팀의 주장원장을 맡는 것에는 그리 큰 문제가 없었죠. 그리고 코시엘니는 18-19 시즌까지 아스날의 주장원장을 맡게 되는데, 그 18-19 시즌이 끝나고 나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 다음 19-20 시즌을 앞두고 코시엘니가 프리시즌 합류를 거절하는 일이 발생했고, 구단이 코시엘니가 팀을 떠나서 프랑스 리그로 이적하기 위한 행동이었다고 판단하면서 코시엘니는 주장직을 박탈당하게 되죠. 팀을 떠나서 이적하는 것은 언제든 생길 수 있는 일이긴 했지만, 9시즌이나 함께했던 팀을 떠나는 방식이 그리 좋아 보이지는 않았고, 심지어 코시엘니의 보르도 합류 소개 영상은 이건 다시 봐도 좀 그렇긴 했네요. 그리고 이 코시엘니의 주장직 박탈 이후 19-20 시즌 코시엘니에 이어서 아스날의 주장을 맡게 된 선수는 바로 이 선수 그라니트 자카였죠. 이 자카 역시 그라운드에서 열정적인 모습과 리더십을 지녔던 선수였기 때문에 주장으로 선임된 것 자체는 문제가 없었는데, 문제는 자카가 주장으로 임명된 19-20 시즌 초반 부진한 퍼포먼스를 보여주면서 생기게 되죠.
물론 우나이 에메리 감독이 자카를 잘 활용하지 못한 점도 영향이 있었지만, 자카는 19-20 시즌 자신을 야유하는 팬들에게 F가 들어가는 말을 하면서 문제가 조금 커지게 되고, 결국 자카는 주장으로 임명된 지 한 달 만에 주장직을 박탈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19-20 시즌 에메리 감독이 시즌 도중 경질되자 자카는 개같이 부활. 하지만 아스날의 주장 잔혹사는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으니, 자카의 뒤를 이어서 주장직을 맡게 된 선수는 피에르 에메릭 오바메양. 오바메양은 21-22 시즌까지 아스날의 주장직을 맡긴 하는데, 주장이라는 선수가 잦은 지각을 포함 팀의 중심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아르테타 감독이 21-22 시즌 도중 오바메양의 주장직을 박탈하게 되죠. 한때는 어느 팀도 부럽지 않을 든든한 주장들을 여럿 보유했던 팀이었지만, 아스날도 아픔을 꽤나 많이 겪게 됐네요. 자, 지금까지 주장직을 박탈당했던 선수들에 대한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안녕!